관세 폭탄 한국 경제를 뒤흔들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5일이나 한국 경제를 뒤흔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각각 2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왔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했고 한국 반도체가 우리 기업들을 몰아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뉴욕 증시와 한국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20%, 반도체 관세 25%. 이게 얼마나 심각한 조치였냐면 현대기아차는 매년 미국에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산업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된 겁니다. 한국 증시 폭락, 원화 가치 급락, 기업들 비상 경영회의 소집, SBS, KBS, MBC 등 주요 언론들은 연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라며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한국 경제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혁신적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발표 이후 한국 경제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5% 폭락,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 급락,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시장에서 대거 이탈, 한국 기업들 대책 마련에 비상경영회에 돌입. 경제방송에서는 연일 긴급 분석을 내놨고 대형 신문사들은 트럼프의 선전포고, 한국 경제의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입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당할 수도 없죠.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들 긴급회동 돌파구 마련 논의, 정부 긴급대책 발표 예정,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청와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계자들을 총동원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냥 항의하거나 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반격할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중이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최 대행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한국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최 대행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안심시키라 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 겁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신중합니다. 어떤 재계 인사는 이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말대로 미국은 한국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미국 시장을 잃으면 연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긴급 속보가 전해집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미국 현지 보조금 축소. 4월 2일부터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계획 30% 축소 조정 검토 시작. 현대기아차 미국 내 투자 계획 재검토 착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국 경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번 위기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게 아닐까? 하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있고 정부도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긴급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 겁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사실 잘 아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 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가 2025년 3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즉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50만 대로 확대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좋다. 그럼 우린 미국에서 직접 만들겠다. 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산 수량도 50만 대로 확대한다고 긴급 발표를 합니다. 기존의 테슬라와 포드가 주도하던 미국 전기차 시장에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있던 현대기아 공장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기업을 무작정 배척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미국 시장을 넘어서기 위해 이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면서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어렵다면
유럽, 중동, 동남아로 간다. 특히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TSMC가 장악했던 중동 시장에도 K반도체 브랜드를 적극 밀어붙이기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AI 반도체 개발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 미국 IT 기업들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고 발표합니다. 꿈의 반도체 기술인 그래핀 반도체를 상용화하며 상변화 메모리 PCM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게임 체인저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최대 행주도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총출동해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일 순 없지만 쌍생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먼저 유럽연합 EU와 자유무역협정인 FTA 추가 개정을 합의하기로 합니다. 이어서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도 미국 관세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다고 2025년 3월 6일 서둘러 발표합니다.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동시에 쌍생 방안도 전략적으로 제시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수출 다변화를 넘어 새로운 산업 혁신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이 마침내 세계를 뒤흔들 결정적 한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이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한국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반격하기로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관세 전쟁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에요.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협력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동 시장에서는 사우디, UAE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상해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화학, 소재, 기계 분야 합작 공장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K반도체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 사우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동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고객이 된다는 새로운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가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진명 카이스트 석좌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관세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기술력으로 미국을 앞서버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되고 분명히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우리 카이스트 차세대 센터는 그래핀 반도체를 4년 전에 벌써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상용화 테스트 작업을 진행했고 마침내 그래핀 반도체 양산화를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차세대 반도체이자 꿈의 반도체 그래핀 반도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라며 박진명 교수는 인터뷰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그래핀 반도체가 현실화됩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이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는 기존 TSMC나 미국산 반도체보다 성능이 30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조차 한국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환영한다고 속보가 전해집니다. 결국 미국 IT 업계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마침내 결정적 한방을 날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닌 한국이 세계를 뒤흔들 혁신적 반격이 또 다른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단순히 방어적인 대응이 아니라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되기로 전략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초혁신 기술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네이버와 토스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진은 한국의 새로운 금융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들이 공동 개발한 기술은 바로 양자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기존 블록체인보다 10배 빠르고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이 기술이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금융권이 술렁입니다.
비트코인,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것인가? 미국 월가조차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 오늘 이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최권한 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패드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장벽을 쌓았지만 오히려 한국 기술 없이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은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청정에너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석유가스보다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환경오염도 제로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석유업계, 한국 기술의 위협을 느끼다.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술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을 견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SK텔레콤과 유니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이 기술은 뇌파를 통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척수 손상 환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으며 AI와 인간이 직접 연결되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죠. 한국이 개발한 의료 혁신 기술, 미국 국립보건원 NIH 공동 연구를 요청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술만큼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결국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관세 장벽을 쌓았던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단 이틀 만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반격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방금 K배터리 분야도 긴급 속보가 들어옵니다. 미국이 전기차를 보호하려 했지만 한국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기존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5배 빠르고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기술이었어요.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결국 한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에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이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직접 백악관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없으면 미국 자동차 산업도 무너진다.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이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2025년 4월 10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 수많은 기자들과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며 우리의 경제적 파트너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블록체인, 바이오 분야 산업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결국 미국 내 자동차 반도체 금융 업계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이 막히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붕괴된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보호무역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결국 백악관은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단행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세 대폭 축소 결정,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체계, 미국 내 한국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확대.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쥐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자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미국 월가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테슬라, 포드, GM이 한국 배터리 없이 생산 불가능 선언했으며 인공광합성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공동 연구 제안을 합니다. 이렇듯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기술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급기야 방문합니다. 한국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역사적인 악수를 나눕니다. 용산 회담장. 한국 경제대표단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협정문에 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눕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다. 이 장면이 CNN, BBC, 블룸버그,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기적? 미국마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끌 차례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은 끝났고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F 전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로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WF에서는 2026년 세계 경제를 이끌 주요 국가 탑3를 발표할 것인데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대한민국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행을 마치고 귀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합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및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다. 한국 세계 최고 혁신 국가로 선정.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 한국 기술 없이는 생존 불가. 대한민국 경제기술 패권을 쥐다. 현대차, 테슬라와 공동 개발한 신형 전기차 출시. 삼성전자. 미국 빅테크와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주도. K배터리 분야. 세계 전기차 시장 70% 점유율.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 중국, 유럽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역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기술과 혁신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끝.